다음 책은 네, 유미 제가 강사님. 가지고 온 다음 책은 페다고지 민중교육론입니다. 파울로 프레이리의 책이고요. 이 책이 많은 분들이 그린비에서 나온 그 약간 초록빛의 책 표지로 기억하실 테지만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시커먼네. 검정색에 빨간색이 아주 인상적인 그 도서출판 광주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. 이건 실제로 제가 그냥 책장에서 꺼내온 책입니다. 저거 민주화 시대에 저 책 경찰한테 걸리면 잡혀갈 것 같은 표지. 실제로 이 옴기니의 뒷말을 제가 읽어보면 오늘 제가 자꾸 금서만 그러네요. 보는데 이 옴기니의 뒷말을 살짝 읽어볼게요. 이 책은 지난 79년 가톨릭 평신도직 협의회 이름으로 독자에게 처음 선보였었다. 그러나 유신 시대가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상황 때문에 상당 부분이 번역 과정에서 제 뜻을 본의 아니게 왜곡하게 됐고 주도 많이 제외시켜야 했다. 이런 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완역본으로 출판하게 된 도서출판 광주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. 1986년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 완역된 버전이고요. 그린비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린비에서 50주년 기념판으로 2018년에 나온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비판적 교육 사상의 선구자였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책이고 실제로 교육학에서도 꼭 다루는 교육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은행적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란가 모르겠지만 어떤 교육이 이 학습자에게 더 좋은 교육인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일 테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어떻게 민중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지? 민중들이 어떻게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?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끝에 쓴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까 읽다만 옴기니의 말을 조금 더 읽어보면 프레이리가 상정한 피압박자 교육, 이 피압박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간 해방이다. 그는 이 인간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억압자 자신이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여 현실 변혁의 주체로서 투신해야 한다고 역설한다. 저는 이 책을 물론 교육학 시간에 학교에서도 읽었지만 그 홈리스 야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글반 교사를 했었는데 그 한글반 교사를 하던 시절에 교사 교육을 받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었어요. 근데 그때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저는 한글반 교사니까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거잖아요.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육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때에 지금 시중에 있는 한글 교재들은 너무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사용하는 교재인 거예요. 그래서 가방, 나비 이런 교재들이 많았어가지고 어른들이 한글 교재로 사용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교육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1호선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어서 1호선 노선표를 가지고 한글 교재를 다시 만들었었거든요. 그런 아이디어를 준 책이 요 페다고지라는 책이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 학습자의 생활과 삶이 또 맞닿아 있는 교육이 가능할까? 그게 가능해야 그이들이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.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교육학 시간에 한 타임 정도는 꼭 안 다루고 지나갈 수 없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이 아까 금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책이 금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
목소리를 내게 하는 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금서가 될 수밖에 없었던, 그리고 파울로 프레이리도 망명을 하거든요. 이 책 때문에. 그런 좀 힘이 있는 고전인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소중한 고전이기도 하고요.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신기하잖아요. 뭔가 이 세계의 반대편에 브라질에서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이 2020년대에 한국에서, 서울에서 야학 교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가 된다는 것이 좀 새삼 신기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핀 것 같지만 여전히 귀중한 것이 있는지, 여러분은 고전의 실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. 고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랑 좀 연결되지만 보통은 이제 고전이 그 맥락과 그 시대에 들이닥칠 때는 되게 불편하고 금서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다들 용납하지 못하고 이것도 뭐 문학으로 치면 이것도 소설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, 근데 그게 센세이션한 어떤 열풍을 일으키면서 판도를 바꾸고 그게 어떤 뭔가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흘러나오게 되는데,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먼지가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정전을 인정을 받고 권위가 부여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책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의 어떤 에너지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안전한 공간 속에서 다루어지는, 고전은 사실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지, 그러니까 이거 좀 이게 조심스러워지지만 어떠한 어떤 가치관이나 정치색과 상관없이 고전은 다 이제 존중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날카로움이 조금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전으로 올수록.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고전 어떻게 실용적으로 읽을 것인가, 좀 말을 바꿔보면 이 시대에 이 발디꼬선 내가 어떤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다시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, 그 중에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떠오르긴 했었어요. 질문을 봤을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사실은 이제 안 배운 사람이 거의 없고 필수 과정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고, 뭐 누구 좋아하세요 하면 윤동주라고 말하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로 이제 모두가 사실은 호불호가 거의 없는, 너무나 익숙하지만 되돌아보고 시집을 펼칠 때마다 이게 뭔가 마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물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계속 퍼내고 모든 사람이 다 퍼내지만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고,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, 이런 시가 있었나 하는 것들도 보이게 되는 것 같고, 그게 되게 묘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고전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고전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간의 세례를 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지금 유미 간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 책도 사실은 그 어떤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면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좀 내줘야 누군가가 좀 살아야 하는 그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책이고, 하지만 시간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좀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혹은 이 책이 단점이 없나 혹은 장점이 없나를 좀 이제 견주어 보기도 하면서 더 좋은 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곰팡이가 핀 것 같지만 여전히 중요한 건 곰팡이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암도 생명의 애정들이 곰팡이도 뭔가 자라나는 새싹이다 이런 치즈처럼 블루 치즈. 변하거나 달라졌거나 혹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거나 아니면 혹은 쓸모없으니까 제할 수도 있거나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세월을 좀 겪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고전의 실효성이라는 건 결국엔 시간이 들어서 내가 좀 이성을 차리고 다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고전은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네,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수 있는가?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고전 중에 이제 되게 요즘에 윤리적 감각에서 떨어지는 것들, 논란이 있는 것들 이런 거 뭐 버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 작가는 이제
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법례가 될 수 있다. 임표 간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게 이 고전이 문제라면 왜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어떤 기준 삼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고전의 역할이기도 하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, 그래서 고전이라는 게 단순히 칭송받고 모든 게 완벽해서 고전이 아니라 그 시대의 결함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고전이기도 하다 싶어요.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결함이나 단점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그 시간의 세례를 견딜 수 있는 거고,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, 비판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의 세례를 견딜 수 있고, 그런 게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, 그런 점에서 고전은 고전 자체가 실용성을 가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실용성을 갖고, 아까 윤동주 시인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꺼내보고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책만이 시간을 견디고 고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, 어떤 식으로든 그 뭐 페다고지 프레이리의 이야기가 당장의 오늘 뭐 이 AI 시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뜨거워지고,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라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, 그게 요즘 시대에 그런 열정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사실 그게 고전이 그 페다고지가 이제까지 살아남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최고의 실용성이 아닌가,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. 좀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책의 서문에 적힌 글을 한번 읽고 싶은데요. 이 책에는 피압박자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괴로워 그들 편에 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라고 쓰여 있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페다고지를 지금 뭔가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접목시키기에 당연히 뭐 조금 어색하고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, 뭔가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, 가르치는 사람, 배우는 사람, 또 그리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,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있는 그 교실이라는 공간에 이 이야기니까 좀 영원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